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식품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은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뇨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곡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설탕보다 값은 싸면서 단맛은 75%더 강력해 설탕 대체품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나 음료에 넣는 것이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마라탕으로가 유행하여 젊은 당뇨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층보다도 합병증 위험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에서 추출해낸 과당의 가격이 비싸니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에서 과당을 추출해낸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포만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만들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이 생성되면서 많이 먹게 되고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췌장 건강에 악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나 세포들에 붙어 노화뿐 아니라 혈관과 혈액에 좋지 않아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탄산음료, 과일주스, 이온음료, 캔커피, 요구르트,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아이스크림, 과일 통조림, 잼 등과 같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구매하실 제품 설명란에 다 나와 있으니 건강을 위해 한 번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GI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쉽게 말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시리얼이나 군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당도 많지만 GI 지수가 높아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음식이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빵류와 같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식품입니다. 탄수화물과 당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식품들의 문제점은 탄수화물도 많지만 당과 나트륨, 트랜스지방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당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췌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앞당기고 심지어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관리를 위해 꼭 먹어야 할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천연 인슐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혈당 상승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피인슐린과 카란틴 성분입니다.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이 성분들은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되는 것을 도와주고 당분이 체내에서 재합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 성분들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혈액 속 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여주가 있습니다. 여주는 인공적인 의약품이나 혈당 강화제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 당뇨인에게 필수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해서 당뇨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예방과 혈당 관리를 위해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이섬유 관련해서는 귀리, 밀이 있습니다. 이 식품들의 경우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뇨에 효과적인 식품이기에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이눌린, 리놀렌산, 사포닌 성분입니다. 혈당 조절 능력에 뛰어난 이 성분들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돼지감자, 황기, 옥수수 수염, 인삼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모순적이게도 당뇨약을 먹으면서 술, 담배, 야식을 엄청 즐겨 혈당이 400에서 500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안정이 안 되고 심지어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슐린에 관한 명예분들은 인위적인 호르몬제로는 혈당이 안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동안 당뇨약과 인슐린을 맞고도 손발을 잘라내는 부작용들과 함께 각종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연당입니다. 즉 채소, 과일식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세계유수암센터, 존스 홉킨스와 같은 자연치유암센터에서는 당뇨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에게 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놀라셨나요? 과일은 혈당을 올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뾰족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천연당은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 200 이하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학기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급성질환이나 교통사고나 심장 이식을 하는 데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질환인 당뇨와 같은 질환의 현대의학 기술은 이미 한계를 부딪히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단 겁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혈당 인슐린이 반응을 안 하고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간을 갖고 온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이꼬르 지방간. 이것만 기억하시고 과일을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뇨 전 단계든 당뇨 환자든 인슐린 투약받고 계신 분조차도 모든 설탕을 사과, 양파, 파인애플 등 이런 것들을 갈아서 대체하며 가공식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슐린 투약을 중단하신 분들이 이미 의학적으로 근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선택과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최고의 주치의는 결국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모든 심혈관 질환을 갖고 오고 결국엔 암까지 가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 정보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공식품부터 제한해 보시고 채소 과일식으로 2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더해서 이 채소 과일식을 30일 동안 아침에만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인공감미료, 가공식품, 단백질 이러한 것들만 안 들어와도 채소,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3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일만 매일 아침 한 달만 섭취하셔도 당연히 비타민C가 넘치니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예방이 되고 당연히 모든 만성질환들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또 병원 가서 인슐린 투약받고 계신 분들 3개월만 채소 과일식으로 몸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300이 넘고 몸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도 300에서 400 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내에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영상에 나온 이야기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있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된 기능식품들이 공복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췌장이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공복에 먹었을 때 소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 결국에는 장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식과 장수의 첫 번째 이유로 이 단백질 동물성 식품과 죽은 음식들, 가열한 음식들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이렇게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음식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매일 아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참고하시어 앞으로 당뇨 예방하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